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가성비가 좋은 미니 파워 서플라이 회로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이 녀석입니다. XY-SK120이라는 제품인데 가격대도 정말 저렴하고 우리가 입력 전압에 상관없이 1V부터 36V까지 자유롭게 전압을 조정을 하고 최대 6A의 전류값까지 조절을 해서 사용하는 전압대가 다른 제품들을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야외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배터리 중에 전압대가 다른 제품들이 많잖아요. 또 그런 배터리들을 전압과 전류를 조정을 해서 최대 36V 6A 이내에서 배터리도 충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 가격이 2만원이 안 됩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 다이코리아라는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금방 품절이 될지도 모르니까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제품이 실제로 작동이 잘 되는지 제품 테스트도 해보고요. 배터리도 연결을 해서 충전도 잘 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XY-SK120이라는 파워 서플라이 회로에 전압을 넣어줘 보고 실제로 제품 테스트는 잘 되는지 또 배터리 충전은 잘 되는지 한번 작동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워 서플라이 회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액정과 뒤쪽에 회로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파워 서플라이 회로예요. 그래서 기존의 다른 파워 서플라이들 이렇게 회로는 크고 또 이만한 액정을 별도로 연결을 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회로가 이 안쪽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큰 회로 같은 경우는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는 파워 서플라이 회로고요. 가성비가 좋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높은 출력이라기보다는 36V에 최대 6A까지만 사용을 할 수 있는 파워 서플라이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연결하는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 V-in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요. out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V-in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 제품을 구동하기 위한 입력 전압을 연결하는 단자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파워뱅크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을 할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 사용을 하려면 어댑터를 이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DC 전압, 이 녀석의 입력 전압인 대략 36V 이내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웃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이쪽에 선을 두 개를 연결을 해서 우리가 출력이 되는 파워 서플라이 단자나 또는 내가 충전할 목적으로 사용할 단자를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배터리 전압이 V-in 플러스 마이너스로 들어와서 이 기기에서 자유자재로 조정을 해서 아웃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출력이 나가게 되는 방식의 파워 서플라이 회로입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오토 승강압 회로가 들어간 제품이라서 전압이 12V가 들어가도 36V, 우리가 승합 회로처럼 전압을 올려서 사용할 수 있고요. 입력이 30V가 들어갔을 때 12V를 출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강압 회로, 그 기능도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 전압에 상관없이 아웃으로 나가는 출력 전압은 자유자재로 1V부터 36V까지 범위 내에서 설정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전류값 세팅은 최대 6A까지 우리가 충전이나 6A 이내의 제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죠. V-in 플러스 마이너스에 입력 전압을 줘보고 아웃 쪽에서 출력이 잘 나오는지 또 사용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구동을 위해서 전선을 연결을 해주고 파워 서플라이로 전압을 주고 한번 작동을 해볼게요. 이렇게 두 개의 선을 일단 입력 전압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전압, 지금 이 집게에서는 12V의 전압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댑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배터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집게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자, V-in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을 하면 이렇게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원을 켜게 되면 3개의 수치를 표시해 주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에 있는 녹색 수치 같은 경우는 전압을 표시를 해줍니다. 우리가 출력이 되는 전압을 표시를 해주기도 하고요.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는 입력 전압을 이쪽에 표시를 해주기도 해요. 파워 서플라이 전원을 눌렀을 때 이렇게 8V라고 표시가 되는데 현재 8V는 출력 단자로 나가고 있는 파워 서플라이가 켜지면서 출력이 되는 전압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SW라는 버튼을 한번 누르면 자, 인이라는 표시와 함께 지금 12V라고 표시가 되네요. 현재 제가 연결해 놓은 이 파워 서플라이에서 들어오는 전압이 12V예요. 입력 전압도 표시를 해주고 또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할 때 출력 전압을 표시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내가 설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출력 전압으로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전류량인데 이 전류량은 제품을 구동을 하거나 배터리를 충전을 할 때만 이쪽에 표시가 됩니다. 설정을 6A로 설정을 했는데 전압은 올라가는데 전류값은 안 올라가요 라고 물음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자, 이 전류값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품이 연결이
됐으면 제품이 구동되면서 소비되는 소비 전력을 표시를 해주기도 하고요. 또 배터리를 연결을 하면 배터리에 충전되는 전류값을 이쪽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배터리가 연결이 돼야지만 이쪽에 제대로 된 전류값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을 했을 때 사용되는 암페어를 소비 전력으로 바꿔서 몇 와트가 소비되는지 표시를 해주기도 하고요. 자, 세 번째 보라색 같은 경우는 Vset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전압을 설정할 수 있는 설정값이 나옵니다. 방금 8V로 설정이 됐는데 여기서 다이얼을 돌리면 9V, 10V 이렇게 출력되는 전압을 설정할 수 있어요. 최고 36.5V까지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돌리니까 출력값도 바로 36V까지 바로 따라 올라가죠. 우리가 전압을 설정을 할 때는 전원을 꺼둔 상태에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제대로 된 연결이 된 후에 전원을 눌러서 출력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라색 같은 경우는 소비 전력을 와트수로 표시를 해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설정을 할 때 설정값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암페어셋, 전류값 세팅을 하면 자, 이쪽에 전류값도 6A까지 세팅을 할 수 있죠. 그럼 먼저 이 파워 서플라이 회로로 제품을 구동을 해 볼게요. 자, 제품을 구동을 할 때는 제품의 스펙을 잘 살펴보고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자, 이 펜 같은 경우는 12V 3A를 소비하는 펜이에요. 그래서 6A까지 출력이 가능하다 보니까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죠. 자, 항상 파워 서플라이의 전원은 오프가 된 상태에서 추후에 단자를 만들어서 이 녀석을 매립을 해서 파워 서플라이는 별도의 제작을 할 거지만 일단 테스트를 위해서 아웃 플러스 마이너스에 연결을 해줘 볼게요. 자, 이렇게 이 펜을 아웃 플러스 마이너스에 일단 연결을 했고요. 자, 지금 이 펜이 12V 3A 제품이니까 12V로 맞춰주고요. 전압은 12V로 세팅을 했고요. 전류값은 제품을 구동을 할 때는 이 제품이 필요한 만큼만 전류를 소비하기 때문에 6A 그대로 놓고 쓰시면 됩니다. 배터리를 충전할 때만 적정 전류값을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12V 6A로 세팅을 하고 이제 이 전원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ON으로 바뀌면서 이 펜이 바로 돌아갈 거예요. 자, 전원을 켜보면 와, 펜 어마어마하네요. 와, 이 펜 뭐지? 이렇게 센 펜이 있었나? 자, 방금 보신 것처럼 12V 3A가 조금 못 되는 소비 전력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제품이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와트수로는 약 27.8W 정도 소비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내가 사용하려는 제품의 전압을 제대로 설정을 해주고 작동을 시키니까 너무나 작동이 잘 되죠. 그래서 제품을 테스트해 볼 때 이 파워 서플라이는 정말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아웃 플러스 마이너스에 이렇게 단자를 연결을 하고 배터리 충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 출력 단자에 XT60 단자로 집게를 만들어줘서 이 집게를 이용해서 지금 이 점프 스타터를 충전을 해볼 겁니다. 지금 현재 전압은 13.2V고요. 자, 집게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13.2V 연결된 단자에 전압이 표시가 됩니다. 그럼 13.2V에서 14V까지 충전을 해볼 건데요. 먼저 V셋을 눌러서 12V가 아닌 14V로 설정을 해줄 거고요. 자, 전류값 세팅 같은 경우는 현재 6A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14V에 6A로 충전이 되는 거죠. 자, 전원 버튼을 눌러 볼게요. 자, 누르면 13.5V로 충전을 하면서 6A의 전류값으로 지금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13.4V 올라가고 있죠. 자, 82W 정도를 출력을 하고 있고요. 자, 충전 너무 잘 되고 있죠. 전압이 올라가면서 14V가 올라갔으면 이제 아마 전류를 줄일 거예요. 자, 이렇게 전류가 떨어지죠. 자, 전류값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완충이 돼가는 모습입니다. 자, 14V가 되면 최종적으로는 전류값이 이제 안 나오면서 충전을 멈출 겁니다. 지금 현재 6A로 사용하니까 순간적으로 이쪽 방열판 쪽에 열은 좀 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6A까지 허용이 되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사용은 한 4A 정도 이하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런 작은 파워 서플라이들은 최고값으로 무조건 쓰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지금 14V까지 충전이 아주 잘 됐어요. 아주 미세하게 0.7A로 지금 충전을 하고 있는데 전류값은 충전이 되면서 계속 떨어집니다. 이렇게 배터리를 충전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전압을 설정을 해서 단자를 만들어 준다면 자유자재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항상 파워 서플라이는 사용을 했다면 5% 바꿔주시고요. 이번에는 DC 잭을 연결을 해서 파워뱅크를 충전을 해 볼게요. 자, 현재 이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12.6V의 3S 리튬이온 파워뱅크입니다. 역시나 파워 서플라이에는 이 배터리의 전압 지금 11V가 표시되고 있죠. 자, 이때 볼트 셋을 눌러서 방금 14V였으니까 12.6으로 맞춰줄게요. 전류값은 5A 정도로 충전을 하겠습니다. 자, 5A. 전원 온을 누르니까 지금 11.58로 해서 5A로 충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12.6으로 충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배터리와 충전기에 5A의 전류값에 맞는 전압으로 지금 충전을 하면서 11.56에서 이제 충전이 조금 되면 11.57, 11.58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최종적으로 12.6V까지 충전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자, 조금 높은 전류가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위쪽에 팬이 돌아가면서 여기 있는 방열판을 식혀줍니다. 방열판이 금방 좀 뜨거워지는 편이라서 이렇게 식혀주고 있고요. 혹시라도 내부에 매립을 하게 된다면 이 열기가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은 따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리튬이온 파워뱅크도 충전이 가능하고 전압만 맞춰준다면 인산철, 방금 전에 캐패시터도 충전을 했죠. 그리고 배터리의 충전뿐만 아니라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제품의 전압을 맞춰서 구동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의 허용 출력값인 36V의 6A 이하의 범위 내에서는 제품을 테스트도 해보고 충전도 해줄 수 있는 회로예요. 전압을 내가 설정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다양한 활용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까지 정말 저렴하게 나온 제품이라 아마 금방 품절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전압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파워 서플라이 이런 작은 녀석 간단하게 테스트해보거나 간단한 충전이 필요한 이런 파워 서플라이 회로가 필요하시면 이 녀석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조만간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 녀석을 매립을 해서 파워탭 개념으로 시거포트 핸드폰 충전 단자도 포함을 시키고 또 파워 서플라이까지 매립을 해서 외부에서 차량에 연결을 하거나 파워뱅크에 연결을 해서 충전이나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파워 서플라이 겸 파워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 녀석 간단한 소개 영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